그 아이 손을 놓던 순간이 아직도 이 손에 남아 있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냥 작았습니다. 12살 아이 손이 그렇듯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직 덜 굳은 것처럼 보드랍고 가늘었지요. 그 손이 내 손을 놓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손을 놓은 겁니다. 그걸 저는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라의 은혜라고. 궁에 들어가면 굶지는 않는다고. 비단 옷도 입는다고. 그 말이 위로인지 조롱인지 저는 지금도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딸을 궁에 보내고 나서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어미 노릇을 끝까지 못한 죄. 그보다 더 큰 죄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말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사가 없어질 것 같아서요. 저는 마포나루 아랫마을에서 살았습니다. 한양 성안은 아니었어요. 성 밖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날이 밝으면 나루터에 배가 들어오고 날이 저물면 등짐 장수들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오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남편은 일찍부터 몸이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젊어서 소금짐을 지다 허리를 다쳤는데 그게 씨가 되어서 40도 안 돼 자리에 눕기 시작했지요. 그러니 살림은 자연히 내 몫이 됐습니다. 삭바느질을 했어요. 남의 집 혼례 옷감을 받아다 밤새 바늘을 놀렸지요. 손가락에 피가 맺혀도 이상하게 그 시절이 지금은 그립습니다. 순이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순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눈이 맑았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제가 묻기도 전에 눈이 먼저 흔들렸으니까요. 손재주도 좋았어요. 제가 바느질하는 걸 옆에서 보다가 어느 날 혼자 작은 주머니를 꿰매왔는데 솔기가 어찌나 곱던지. 저는 그날 밤 그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잤습니다. 그 아이랑 있으면 가난도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찬바람이 방 틈으로 들어오는 밤에도 순이가 제 옆에 딱 붙어 자면 그게 온기가 됐거든요. 아이 하나가 방 한 칸을 데우는 법이더군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봄이 유독 일찍 왔던 게 기억납니다. 매화가 피기도 전에 관아에서 방이 붙었거든요. 궁녀 차출이었습니다. 한양 인근 양인 집안의 처녀 중 얼굴이 반듯하고 몸이 성한 아이들을 뽑아 궐 안으로 들인다는 것이었어요. 거절하면 그 집 남정네를 군역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몸져 누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군역에 보내면 그건 죽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아전이 마을을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처녀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들여다봤어요. 저는 순이를 안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불을 덮이고 아프다고 했어요. 아전이 들어와 이불 귀퉁이를 들추는데 순이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제 말대로 아프다고 했어야 할 텐데 그 아이는 그냥 저를 바라봤어요. 어미가 어떻게 하나 보는 눈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눈으로. 아전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요. 단 3글자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이 아이 하나뿐인 딸입니다. 몸이 약합니다. 아직 어립니다.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습니다. 아전은 못 들은 척하며 돌아섰어요. 돌아서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마마 나라에서 데려가는 겁니다. 울 일이 아니에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울 일이 아니라는 말이. 그날 밤 저는 순이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빗질만 했어요. 순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빛이 댕기 끝에 닿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순이가 떠나던 날은 안개가 짙었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가마가 새벽에 왔어요. 해도 뜨기 전이었습니다. 순이는 제가 전날 밤 새로 지어준 옷을 입고 나왔어요. 남은 옷감을 죄다 털어 만든 옷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선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이가 저를 안았어요. 작은 팔로 제 허리를 꼭 잡았습니다. 어미하고 불렀는데 그 뒤로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금방 돌아온다 금방 하고 말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저도 알았고 순이도 알았을 겁니다. 궁에 들어간 나이는 왕이 승하하기 전까지는 궁 밖을 나오지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가마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안개가 걷힐 때까지 기다렸어요. 안개가 걷히면 가마가 다시 보일 것 같아서, 가마가 돌아올 것 같아서, 그러나 안개가 걷혔을 때 길은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길이 그날 이후 제 삶의 풍경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관아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어요. 궁에서 나오는 물건을 받아 파는 잔물 행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물었습니다. 혹시 내인 중에 순이라는 아이 알지 않냐고. 행상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행상을 찾아갔습니다. 또 고개를 저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부터는 찾아가는 걸 그만뒀어요. 고개를 젓는 사람들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죽은 건 순이가 떠난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저는 혼자라는 걸 실감했어요. 아픈 사람 수발이라도 들 때는 몸이 바빠서 몰랐는데 막상 혼자 남으니까 방이 너무 컸습니다. 순이 없고 남편 없고 저 혼자 그 방에 있으려니 벽이 자꾸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터에 나갔습니다. 마포 장터 끝자락에 자리를 얻어서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처음엔 손이 너무 떨려서 절임도 제대로 못 담갔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안 하면 더 이상한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순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손이 퉁퉁 붓도록 나무를 묻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저를 그냥 반찬집 아줌마로만 알았어요. 그 가게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슬픔은 소리를 내면 오히려 더 작아진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순이가 떠난 지 15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궁녀로 들어갔다가 나온 늙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어느 날 장터에 왔다가 제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를 한참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순이 어미 아니시오? 가슴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말했어요. 궁 안에서 순이를 봤다고. 침방에 있는 나인인데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상궁 눈에 들었다고. 밥은 굶지 않는다고. 살아는 있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살아는 있다는 말. 저는 그날 장터 문을 일찍 닫았어요. 집에 와서 방에 앉았는데 눈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서 눈물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슴 한구석에 뭔가 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죽지는 않았구나. 밥은 먹는구나. 바느질은 하는구나. 어미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결국 그것이더군요. 살아있어다오. 밥은 먹어다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단순한 바람을 이루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순이가 어릴 때 꿰맨 그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었거든요. 솔기가 약간 풀렸지만 아직 형태는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주머니를 손에 쥐고 날이 밝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끝내 제 살아생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기다렸어요. 봄이 오면 혹시나 싶어 대문을 열어두고 잤습니다. 가을이 오면 혹시 명절에는 오지 않을까 장터에 나가면서도 자꾸 골목 어귀를 돌아봤어요. 그러나 순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올 수가 없었던 거지요. 궁녀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 가족이 있지만 가족에게 갈 수 없는 사람들. 어느 해 겨울이었어요. 몸이 부쩍 안 좋아졌을 때 마을 안악이 와서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없냐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을 해두라고. 저는 한참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 손을 놓은 게 죄인지 안 놓은 게 더 큰 죄가 됐을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소. 놓지 않았다면 남편이 군역에 나갔을 거고 그러면 남편이 죽었을 겁니다. 놓았더니 딸을 평생 못 봤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선택인지 저는 죽을 때까지 답을 못 찾았어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어미는 혼자 평생 지고 삽니다. 누가 대신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어미라는 자리입니다. 내 딸을 궁에 보내고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이 손을 놓던 순간이 아직도 이 손에 남아 있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냥 작았습니다. 12살 아이 손이 그렇듯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직 덜 굳은 것처럼 보드랍고 가늘었지요. 그 손이 내 손을 놓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손을 놓은 겁니다. 그걸 저는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라의 은혜라고. 궁에 들어가면 굶지는 않는다고. 비단옷도 입는다고. 그 말이 위로인지 조롱인지 저는 지금도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딸을 궁에 보내고 나서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고요? 어미 노릇을 끝까지 못한 죄. 그보다 더 큰 죄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말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사가 없어질 것 같아서요. 저는 마포나루 아랫마을에서 살았습니다. 한양 성안은 아니었어요. 성 밖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날이 밝으면 나루터에 배가 들어오고 날이 저물면 등짐 장수들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오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남편은 일찍부터 몸이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젊어서 소금짐을 지다 허리를 다쳤는데 그게 씨가 되어서 40도 안 돼 자리에 눕기 시작했지요. 그러니 살림은 자연히 내 몫이 됐습니다. 삭바느질을 했어요. 남의 집 혼례 옷감을 받아다 밤새 바늘을 놀렸지요. 손가락에 피가 맺혀도 이상하게 그 시절이 지금은 그립습니다. 순이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순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눈이 맑았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제가 묻기도 전에 눈이 먼저 흔들렸으니까요. 손재주도 좋았어요.
제가 바느질하는 걸 옆에서 보다가 어느 날 혼자 작은 주머니를 꿰매왔는데 솔기가 어찌나 곱던지 저는 그날 밤 그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잤습니다. 그 아이랑 있으면 가난도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찬바람이 방 틈으로 들어오는 밤에도 순이가 제 옆에 딱 붙어 자면 그게 온기가 됐거든요. 아이 하나가 방 한 칸을 데우는 법이더군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봄이 유독 일찍 왔던 게 기억납니다. 매화가 피기도 전에 관아에서 방이 붙었거든요. 궁녀 차출이었습니다. 한양 인근 양인 집안의 처녀 중 얼굴이 반듯하고 몸이 성한 아이들을 뽑아 궐 안으로 들인다는 것이었어요. 거절하면 그 집 남정네를 군역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몸져 누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군역에 보내면 그건 죽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아전이 마을을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처녀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들여다봤어요. 저는 순이를 안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불을 덮이고 아프다고 했어요. 아전이 들어와 이불 귀퉁이를 들추는데 순이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제 말대로 아프다고 했어야 할 텐데 그 아이는 그냥 저를 바라봤어요. 어미가 어떻게 하나 보는 눈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눈으로. 아전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요. 단 3글자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이 아이 하나뿐인 딸입니다. 몸이 약합니다. 아직 어립니다.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습니다. 아전은 못 들은 척하며 돌아섰어요. 돌아서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마마 나라에서 데려가는 겁니다. 울 일이 아니에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울 일이 아니라는 말이. 그날 밤 저는 순이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빗질만 했어요. 순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빛이 댕기 끝에 닿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순이가 떠나던 날은 안개가 짙었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가마가 새벽에 왔어요. 해도 뜨기 전이었습니다. 순이는 제가 전날 밤 새로 지어준 옷을 입고 나왔어요. 남은 옷감을 죄다 털어 만든 옷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선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이가 저를 안았어요. 작은 팔로 제 허리를 꼭 잡았습니다. 어미하고 불렀는데 그 뒤로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금방 돌아온다 금방 하고 말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저도 알았고 순이도 알았을 겁니다. 궁에 들어간 나이는 왕이 승하하기 전까지는 궁 밖을 나오지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가마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안개가 걷힐 때까지 기다렸어요. 안개가 걷히면 가마가 다시 보일 것 같아서, 가마가 돌아올 것 같아서, 그러나 안개가 걷혔을 때 길은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길이 그날 이후 제 삶의 풍경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관아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어요. 궁에서 나오는 물건을 받아 파는 잔물 행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물었습니다. 혹시 내인 중에 순이라는 아이 알지 않냐고. 행상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행상을 찾아갔습니다. 또 고개를 저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부터는 찾아가는 걸 그만뒀어요. 고개를 젓는 사람들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죽은 건 순이가 떠난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저는 혼자라는 걸 실감했어요.
아픈 사람 수발이라도 들 때는 몸이 바빠서 몰랐는데 막상 혼자 남으니까 방이 너무 컸습니다. 순이 없고 남편 없고 저 혼자 그 방에 있으려니 벽이 자꾸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터에 나갔습니다. 마포 장터 끝자락에 자리를 얻어서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처음엔 손이 너무 떨려서 절임도 제대로 못 담갔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안 하면 더 이상한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순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손이 퉁퉁 붓도록 나무를 묻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저를 그냥 반찬집 아줌마로만 알았어요. 그 가게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슬픔은 소리를 내면 오히려 더 작아진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순이가 떠난 지 15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궁녀로 들어갔다가 나온 늙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어느 날 장터에 왔다가 제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를 한참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순이 어미 아니시오? 가슴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말했어요. 궁 안에서 순이를 봤다고. 침방에 있는 나인인데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상궁 눈에 들었다고. 밥은 굶지 않는다고. 살아는 있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살아는 있다는 말. 저는 그날 장터 문을 일찍 닫았어요. 집에 와서 방에 앉았는데 눈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서 눈물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슴 한구석에 뭔가 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죽지는 않았구나. 밥은 먹는구나. 바느질은 하는구나. 어미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결국 그것이더군요. 살아있어다오. 밥은 먹어다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단순한 바람을 이루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순이가 어릴 때 꿰맨 그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었거든요. 솔기가 약간 풀렸지만 아직 형태는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주머니를 손에 쥐고 날이 밝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끝내 제 살아생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기다렸어요. 봄이 오면 혹시나 싶어 대문을 열어두고 잤습니다. 가을이 오면 혹시 명절에는 오지 않을까 장터에 나가면서도 자꾸 골목 어귀를 돌아봤어요. 그러나 순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올 수가 없었던 거지요. 궁녀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 가족이 있지만 가족에게 갈 수 없는 사람들. 어느 해 겨울이었어요. 몸이 부쩍 안 좋아졌을 때 마을 안악이 와서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없냐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을 해두라고. 저는 한참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 손을 놓은 게 죄인지 안 놓은 게 더 큰 죄가 됐을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소. 놓지 않았다면 남편이 군역에 나갔을 거고 그러면 남편이 죽었을 겁니다. 놓았더니 딸을 평생 못 봤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선택인지 저는 죽을 때까지 답을 못 찾았어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어미는 혼자 평생 지고 삽니다. 누가 대신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어미라는 자리입니다. 순이가 궁에서 나온 건 제가 떠난 뒤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늙은 순이가 어머니 산소를 찾아왔을 때
거기엔 이름 없는 돌 하나만 있었다고 해요. 순이는 그 돌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포 장터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하던 그 자리로. 그 자리엔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겠지요. 그래도 순이는 그 앞에 서서 오래도록 그 자리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어미가 평생 나무를 묻히고 절임을 담갔던 그 자리를, 딸 생각 하나로 손이 퉁퉁 붓도록 일했던 그 자리를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겠지요. 미안하다. 보고 싶었다. 그 말 한마디를 끝내 못했다. 살면서 가장 무거운 말은 끝내 하지 못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선에만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개인의 삶을 가져가던 시절 그 안에서 소리 없이 무너진 것들은 어미의 마음이었고, 딸의 이름이었고, 가족이라는 작은 세계였습니다. 갑오개혁으로 궁녀 제도가 폐지된 뒤에야 사람들은 물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위를 보냈는가 하고, 그 물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모른 척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순이 어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손을 놓던 새벽의 기억은 아마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